안녕하세요. 뻘짓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오포의 A55 5G를 가져왔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애플이 21%, 삼성이 16%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이 샤오미, 오포, 비보, 하웨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내수로 와보면 2020년 3분기 기준 하웨이가 29%, 그리고 오포는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큰 오포, 비보는 같은 그룹이에요. 그룹도 커서 다 합치면 하웨이를 넘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로는 원플러스도 있고 리얼미 브랜드는 한국에도 정발을 했죠. 하웨이 제재의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높은 점유율이 비결은 바로 가격인데 이 A55 5G도 가격이 저렴해요. 미디어텍 디멘시티 700 4GB 램 128GB 스토리지가 1168위안인데 이게 딱 20만원이에요. 디멘시티 700이 갤럭시 A22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게 20만원 후반대거든요. 요 정도 가격대의 보급형 제품들은 이 미세한 가격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박스도 특이하게 굉장히 길어요. 측면에는 오포 A55 5G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박스를 열면 요거 사용 설명서까지 이렇게 길쭉하게 있고 안쪽에는 뭐 젤리 케이스랑 사용 설명서가 얘네들도 굉장히 길쭉하죠. 아무튼 그리고 뒷면에는 유심 빼는 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배치가 나름 괜찮죠. 일단 아래쪽에 심플한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5V의 2A로 10W 수준이 낮은 출력이고 이렇게 핸드폰 아래쪽에는 케이블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미리 세팅을 좀 했습니다. 일단 첫 느낌, 이거 배경이 괜찮죠. 이게 슬립이 깨어날 때마다 배경 화면이 바뀌는데 바뀌는 게 은근히 다 예뻐요. 측면에는 지문인식이 전원 버튼에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이게 딱 20만원짜리인데 약간 중국틱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서도 이제 카메라가 요 정도, 이 배치가 은근히 예쁩니다. 삼성의 이런 보급형스러운 디자인에 비하면은 훨씬 낫죠.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개인적으로는 불만이에요. 일단 외부 런처가 안 됩니다. 여기 노바 런처를 이렇게 켰어요. 오케이, 들어왔죠? 그런데 노바 런처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기본 런처로 설정을 하려고 하면 기본 런처를 바꾸는 메뉴 아무것도 없죠. 예전에는 여기 설정에서 이제 앱 관리 그리고 기본 앱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뭐 홈 메뉴를 바꾸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런처를 이용하든 그냥 홈 화면을 누르면 이렇게 기본 홈으로 다시 와지죠. 그렇다고 자체 런처가 좋냐? 이게 자기네들이 개발한 컬러 OS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 예쁘기는 해요. 약간 MIUI 느낌도 나고 예쁘긴 한데 개인적으로 앱 서랍은 이제 따로 있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왜냐? 여기 바탕화면에 위젯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애플도 메인 화면에 위젯이 들어가니까 점점 뭔가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선택지가 두 개예요. 애플처럼 앱 목록을 이렇게 바탕화면에 쭉 늘리거나 혹은 앱 서랍을 쓸 거면 이렇게 뭐 가나다 순이든지 어쨌든 쭈루룩 나오든지.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로 호불호가 좀 있는 거고. 자, 이제 나옵니다. 영상 썸네일에서 보신 가장 흥미로운 기능. 휴대전화 정보에 여기 램 항목에 들어가면 램 확장이라고 있어요. 얘를 활성화시키고 원하는 용량만큼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뭐 1GB부터 해서 2GB, 3GB까지 자유롭게 되죠. 자, 먼저 3GB로 설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전원을 이렇게 껐다가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좌우 왔다 갔다 하다가 문이 쑥 나타나죠. 어쨌든 핸드폰을 재부팅 했으면 다시 설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4GB에 플러스 3GB라고 적혀 있는 거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3GB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테스트 결과 나갑니다. 먼저 원신인데요.
아무래도 온라인 게임이라서 변인 통제가 완벽하게 되진 않습니다. 램을 3GB 이상 쓰고 있는 상황인데 4GB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5, 6, 7GB가 순서대로 프레임이 더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4GB랑은 거의 안 겹쳐서 약간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은 A3인데요. 같은 던전을 자동 사냥으로 돌았는데 대부분은 60프레임을 방어해줬고 다 프레임 드롭이 어느 정도 있는데 서로 간의 차이는 딱히 없고 오히려 7GB가 하락폭이 제일 크죠. 한마디로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내장 메모리 속도도 체크해봤는데 읽기나 쓰기나 서로 유의미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고요. 결과가 예상 외인지 내인지는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서 아쉬웠고 이 가상 메모리가 어떤 거냐, 윈도우에도 가상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물리적인 램 용량이 부족할 때 저장소를 이용하는 거죠. 유저가 어떤 작업을 시키면 램에 작업 목록을 올려두는데 이 작업 목록이 램 용량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만큼 저장소에 대신 올려두는 거예요. 물론 SSD나 하드나 램보다 속도도 느리고 중간에 절차도 더 많으니까 실제 램보다는 훨씬 처리가 느리죠. 더군다나 이게 안드로이드에서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예전 ICS 시절에 램 익스펜더라고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루팅용 앱이 있었어요. 스왑 파일 크기를 지정해서 그만큼을 가상 램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주 새로운 기능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예전 스마트폰들보다는 저장소의 속도가 크게 올랐으니까 가상 메모리로도 심각하게 느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앱을 여러 개 켜가지고 각 용량당 몇 개까지 켜지는지 리프레시가 언제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냥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뭐 요거 말고도 재미있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설정에서 애니메이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0.5로 세팅을 하는데 요거 개발자 옵션에 안 들어가도 설정할 수 있어서 요거는 괜찮았고요. 그리고 추가 설정에 영상통화 예쁘게 꾸미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하게 할 건지 강하게 할 건지 이런 거 세팅이 가능한데 이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오포 자체적으로 재밌는 기능들을 넣어놨거든요. 여기 편리한 도구라고 있는데 먼저 보조볼, 요거 탁 누르면 요렇게 동그란 볼이 생기는데 누르면 뭐 뒤로 가기 이런 어떤 다양한 작업들을 미리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요거 생긴 게 그 애플의 사용성 머시기 하면 요런 게 나오거든요. 그거랑 조금 닮은 것 같고, 요런 탭 메뉴 말고 제스처라 해가지고 뭐 한 번 탭하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두 번 하면 뭐 길게 누르면 요런 것까지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투명도도 이렇게 설정이 되네요. 다음에는 스마트 사이드바라는 게 있는데 얘를 켜면 우측 하단에 얘가 뿅 하고 나타나면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바로가기 앱들이나 각종 조작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하면은 이렇게 새로 올리면 뭐 분할이 되는 그런 간단한 기능이에요. 요거 말고 제일 재밌는 기능이 바로 이 축의금 도움이에요. 중국은 위챗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돈을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받았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이제 얘가 알아서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톡 송금 기록이 핸드폰 기본 설정에 있는 거죠. 요게 좀 재밌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오포의 A55 5G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최초로 가상 메모리 기능을 구현했다길래 뭔가 했는데 별거는 아니었네요. 뭐 개인적으로 기대해가지고 일부러 뭐 4기가짜리로 사가지고 해보려 했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요 디자인은 딱 20만원 치고는 되게 멋있는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 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시청 감사하고 그러면 다시 봅시다.